네, 코스닥도 상승으로 돌리면서 양대지수 빨간불 켜내주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는 게 좋을까요? 스몰캡 인사이트 박창윤 GL리서치 대표와 오늘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도 토픽으로 가지고 오셨는지 공개를 해보도록 하죠. TC 머티리얼즈 가지고 오셨는데 전력 설비 관련주를 오늘 가지고 오셨습니다. 최근에 전력 설비라든지 전력 기기 전선주까지 좀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기업 설명 간단하게 해주실까요? 네, TC 머티리얼즈 사실 이름만 들어서는 생소할 수밖에 없는 이런 기업이죠. 5월 달에 그러니까 5월 15일 날 스펙 합병을 통해 국내에 상장한 기업이다 보니까 사실 신규 상장한 지 이제 한 2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새내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나가다시피 구리 기반의 전력전자, 산업용 권선, 우리가 구리선 이렇게 감겨 있는 것, 이것들 권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에나멜 동선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전력 설비 쪽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구리 기반의 소재 이 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쪽이 전력설비 밸류체인 내에 중간에 공급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국내 2개 기업밖에 없거든요. 그중에서 상장 기업에서는 우리가 유일하기 때문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에나멜 동선 이쪽이 변압기나 산업용 모터 이 제조에 특히나 많이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정부 정책적으로 에너지 고속도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 정책주 이런 부분으로서도 많이 언급이 되기도 하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 수출 이 부분을 드라이브를 본격화하면서 걸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놓고 본다면 최근에 이런 수출주로서 실적이 크게 턴어라운드 하는 기업 그리고 시장이 크게 확대가 되고 있는 초기 국면에 놓여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쭉 보시면요, 전력 전장 쪽에서 산업 밸류체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발전부터 송전, 변전, 배전 여기에 우리가 핵심적인 플레이어들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말 그대로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HD 현대 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 산일전기 그리고 전선 쪽에서는 대한전선, 가온전선, 일진전기 등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가 여기서 시장에서는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핵심적인 소재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았지만 이와 함께 시장에서 새롭게 어느 정도 리레이팅 되면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오늘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상장한 지 사실상 2달도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생소하신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어떤 키워드에 집중해야 되는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가지고 오신 키워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고객사 가지고 오셨는데 지금 전력 밸류체인 중간재 공급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언급들이 많습니다. 풀어주실까요? 네, 맞아요. 대형 고객사.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이렇게 알만한 시장에서 그만큼 새롭게 재평가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매출의 60% 정도는 전력 설비 쪽에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전력 설비 쪽에 중간 이런 그 구리 기반의 권선이나 에나멜 동선을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를 제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 핵심적인 이제 엔드 유저는 효성중공업이나 HD 현대 일렉트릭 그리고 가온전선이나 대한전선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말씀드렸던 HD 현대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등과 거래 중에 있는 거고 특히나 이제 이런 초고압 케이블 특히 해저 쪽에 들어가게 되는 초고압 케이블을 LS전선이나 그리고 대한전선과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다시피 초고압 케이블이나 전력기기 업체에서는 대한전선, LS전선, HD 현대 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 일진전기 등과 지금 현재 거래를 하고 있고요. 이런 전장 쪽의 매출 비중이 한 20% 정도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권선용 소재 이런 부분은 지금 SNT 모티브 등 이런 전기차 쪽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 업체로서 지금 현재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네, 굵직한 대형 고객사와 함께 협업을 하고 있다는 점 주가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고요. 다음 포인트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에 전력 인프라 수혜가 될 것 같습니다. AI 산업 발전으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라든지 지금 전력 수요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수혜 기대해도 되는 겁니까? 네, 그렇죠. 직접적인 수혜와 이런 것들이 실적으로서 증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펙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오버행에 대한 부담감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다시 한번 재평가 받을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전력 인프라용 구리 소재 시장 내에서 국내에서 단 2곳밖에 없는데 그중에서 상장되어 있는 유일한 업체이고요. 특히 이제 초고압 케이블 앞에서 대한전선 그리고 해저형 케이블 LS전선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핵심적인 신사업 동력으로서 관련 그 기술을 선도를 하고 있고 이에 따른 연구 개발단이 지금 속속들이 진행을 하면서 매출단으로 붙는 이런 과정 자체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를 지금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고부가 제품으로 이런 CTC 제품 이런 부분을 내놓았는데 각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각각 이런 그 우리가 하네스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력 가닥 이런 부분을 말 그대로 초고압 쪽에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개량을 한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경쟁력이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런 커스터마이징 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전력 설비 업체와 장기 파트너십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매출을 거두고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특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안정적이라면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렵겠죠. 이러한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서 신성장 동력으로 최근에 해저 케이블, 초고압 케이블 그리고 전기차용 이런 앞에서 CTC 제품 이런 부분이 현재 이제 매출로 이제 가시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주목을 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력 수요가 나날이 급증하면서 동사의 경쟁력도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체크 포인트도 만나보도록 하죠. 지속적인 성장 전략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전력 설비 말고도 신사업을 추진하는 곳이 있습니까? 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해저 초고압 케이블이에요. 결국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쪽이 뭐죠? 에너지 네. 고속도로 정책 그리고 해상 풍력 이러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놓고 본다면 해상 풍력 그 일을 이제 그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로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해저 케이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해저 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만큼 압력이 높고 그리고 네. 거친 환경 속에서도 그 안정적인 이런 퍼포먼스 자체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신뢰도가 중요하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대한전선과 해저, LS전선과 해저 및 초고압 케이블 이런 소재를 같이 개발을 했고요. 그와 함께 지금 초고압 대형 모터 이런 소리 등 관련된 분야를 선점해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상당히 특징적인 레퍼런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최근에 전력 인프라 수요 급증을 하면서 최근에 생산 라인 효율화 그리고 이번에 스펙을 통한 자금 조달을 통해 이런 신규 캐파 쪽에 추근히 자동화 쪽에 투자한다는 부분은 상당히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와 함께 단순히 전력 설비 쪽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뭐 AI 인프라 투자나 단순히 이런 노후된 전력망 고체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뭐 방산이나 원전 그리고 전방 이런 그 산업 장비 향으로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사업적 매출이 얼마만큼 또 올라오면서 최근에 또 시장에서 뜨겁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방산 쪽, 원전 쪽 매출 비중이 좀 네. 강하게 올라오게 된다면 단순히 전력 설비하고 있는 고만고만한 소재 업체에서 확실하게 이제 변화할 수 있는 중요한 변곡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해저와 초고압 케이블 소재도 하나의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효성중공업과 협력을 통해서 방산과 조선 원전까지 좀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전력 설비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연스럽게 수익성 개선, 호실적을 이끌 것 같은데 실적은 어떻습니까? 네, 실적 같은 경우에는 네.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왜 스펙으로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직상장으로 네. 들어왔으면 오히려 기관의 수요 예측과 그리고 개인 어. 투자자들의 참여 자체가 좀 더 원활하게 일어났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펙으로 좀 더 빠르게 들어왔다는 부분 자체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지금 현재 재평가되고 있는 구간에서 시장 참여자로서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최근에 수요가 그만큼 폭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자금 조달에 대한 니즈가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매출이나 이익단은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 자체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매출단이 1,693억에서 1,900억대, 2,500대, 3,000억, 작년에 3,039억에 영업이익 109억을 기록을 했고요. 이게 올해는 3,600억에 영업이익률 대략 5% 정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약 180억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생각을 해놓고 본다면 확실하게 시장에서 성장하고 있는 산업에서 핵심적인 이런 소재 플레이어로서 재평가될 수 있는 이런 국면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가 측면에서는 조금 아쉽게도 7,000원 전후에서 지금 6,000원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스펙으로서 신규 상장해가지고 두 달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오버행, 수급적인 물량을 소화할 때가 좀 길게 보면서 긴 호흡으로 모아가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략을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오버행 이슈도 보호회수 해제 물량에 대한 우려가 클 수밖에 없는데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스펙으로서 이제 첫날 들어왔을 때 5월 15일 날 그때 한 20.4% 정도가 나와 있는 물량이었고요. 그리고 네. 추가적으로 6월 15일 날 그러니까 한 달이죠. 한 달 보유된 물량이 한 12.3% 그렇게 본다면 대략 한 33%, 약 3분의 1 정도가 지금 현재 수급이 풀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적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스펙으로서 이제 들어온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간 보유수가 걸려가지고 이제 끌고 가는 부분이 아니라 바로 이제 매물이 출회가 네. 되는 경향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런 호실적 그리고 시장에서 재평가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옆으로 6,000원 전후에서 기간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현 시점 대략 한 5,810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작년 대비 이익 단위 대략 한 70% 이상 성장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감안해 놓고 본다면 지금 현 시점 가격은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최소한 저는 앞자리가 한 2번 정도는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단기적인 TP는 대략 한 7,000원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현 시점에서 최소 30% 이상의 업사이드를 바라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특히나 이런 전력 섹터 내에서 이런 오버행에 대한 부담감 이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산일전기도 저평가되면서 네.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줬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놓고 본다면 지금 현재 효성중공업 신고가 갈 때 HD현대 일렉트릭 먼저 갔었고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 밑에 단에서 지금 뭐 산일전기, 일진전기, 배전 쪽이 움직이고 전선 쪽 움직이면서 관련된 소재업체인 TC 머티리얼즈 또한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력설비, 전력기기, 인프라 자체가 지금 상승 추세에 달리고 있기 때문에 동사의 주가 추이도 봐야 된다. 7,000원까지 목표 주가 잡아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박창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